안녕하십니까 성덕고 여러분. 여름방학은 잘 보내셨나요? 선생님이 여름방학 전에 분명 강조한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 여름방학을 잘 보내야 다음 학기, 즉 2학기 때 성적이 좀 더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사실상 2학년 선택 과목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2학기 중간고사까지 생각보다 촉박한 시간입니다. 보면 9월 25일에 중간고사가 시작되는데 개학날로부터 47일 뒤입니다. 우리가 개학하고 나면은 개학했다고 2학기 OT 진행해야죠. 친구들이랑 한 2주 정도는 이제 불가침 영역이 됩니다. 그냥 좀 노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시간 빼면은 사실상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다, 이런 측면에서 여름방학 때 좀 개념을 해놔야 이 얼마 없는 시간 동안 개념 복습하고 또 문제풀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는 시간도 좀 줄이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방학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잘 보낸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잘 보낸 친구들은 좀 더 보완하고, 또 아쉽게 보낸 친구들은, 과제를 안 했거나 좀 덜 공부한 친구들은 이제 2학기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학기 예상 시험 범위는 크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개로 나눠서, 중간고사 때는 지질시대 지구과학, 자연선택과 생물다양성 생명과학, 그리고 산화환원, 산염기 중화반응이 화학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파트를 배우고, 기말고사 때는 생물과 생태계, 생명과학, 지구환경변화와 인간생활, 지구과학 파트고요. 나머지 이제 태양에너지와 발전, 이 부분들은 전부 다 물리 파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우고, 이 외에도 이제 저희 과학의 발전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단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따로 뺐습니다.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1학기 때 그 1단원처럼 반반 낼지 아니면은 한 번에 뭐 기말고사에 다 내실지, 그거는 추후에 학교 선생님들 하시는 거 보고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요 산화환원과 중화반응, 그리고 여기 지구환경변화 엘니뇨 파트죠. 그리고 발전, 요 네 파트는 우리가 방학 동안 같이 개념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밖에 안 남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은 이 시간에 한 번 더 빠르게 개념 정리하고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 했으니 나머지 이제 암기 부분들까지 다 커버해서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덕고 시험을 간단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면, 전체 난이도는 중간 정도다. 엄청나게 어렵지도 않고 엄청나게 쉽지도 않고, 아이들이 정말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교과과정 내에 개념 위주의 문항이 나온다. 이건 되게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보통의 경우 이제 1학년 통합과학은 2학년 선택 과목 각각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 내용들의 일부분들이 다 편중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봤던 것 중에서도 요 산화환원, 산염기 중화반응, 이 개념이 그대로 2학년 화학에 나오고, 이 지구과학은 요 지질시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지구과학, 2학년 지구과학에 나오게 되고, 발전도 물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년 개념에 조금 가져와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교과과정을 벗어나는 범주 내에서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많은 문제집에도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성덕고 중간고사 때 문제고, 이 친구가 이제 제 과제에 들어가 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진을 좀 구하려고 했는데 여기 잘 안 돼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기니디가 전부 다 어렵지 않은 문항이에요.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문항이죠. 그런 문제들도 다 준비될 수 있게 과제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사진까지도 비슷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보기들도 비슷하게 선지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시험이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를 하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 과제 열심히 공부하고 테스트 열심히 풀다 보면 1등급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수능 지향적 문항들이 많다. 수능 문제는 시중에 있는 문제들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고차원적인 능력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 성덕고 문제들도 대부분이 이렇게 깔끔한 문제들을 원하신다. 그래서 교과과정 내의 개념들만 깔끔하게 풀 수 있게끔 출제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 책 같은 경우에는 쉬운 난이도와 어려운 난이도, 쉬운 난이도인 경우에는 학교 내신과 비슷한 문항들이 많고요. 어려운 난이도는 이제 산업환원이나 물리 파트, 발전 부분에서는 어려운 파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텝 2 문제도 준비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암기를 위한 파트들은 이런 OX 문제나 혹은 개념들을 정리해서 이런 PDF 파일로 여러분들께 제공할 거고요. 이 PDF 파일과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제공되는 게 이제 요 PDF 파일에 대한 개념들, 소단원에 대한 개념에 대한 영상, 그런 것들도 같이 첨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도 최소 2~3번 정도는 개념을 반복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짜잘짜잘 남는 시간에 이런 큐카드 조그맣게 만들어서 OX 문제나 빈칸 문제로 여러분들께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런 큐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 쉬는 시간에 조금씩 쓰면은 매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기 파트는 이런 식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냐. 우리 수업이 시작되게 되면은 항상 테스트를 볼 겁니다. 테스트를 보는 이유는 우리 저번 주차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 이거 막 다 보고 베끼고 막 아무거나 그냥 찍고 그래서 푼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보면 과제를 얼마나 수행했는지 여지없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성덕고등학교 기출문항으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개년 문항을 전부 다 타이핑 쳤어요. 그래서 타이핑 친 것들을 기본으로 우리 파트별로 분리해서 산업환원이면 산업환원, 물리 발전이면 발전, 그 소단원 주차 공부할 때 이 실험 문제들로 테스트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덕고답게 문제를 구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별로 차등 과제를 부여할 건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학생 A, 학생 B, 학생 C 전부 다 등급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 등급이 다른 친구들에게 서로 다른 과제를 부여할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과제 외에도 심화 과제까지 단계별로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시킬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1%를 위한 개별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이나 혹은 줌 수업이나 혹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게, 줌 수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게 계속 가능하죠. 막 10시, 11시 이렇게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시간에 부여할 거고요. 이것들은 이제 각각 개별로 상담 후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즉 이 시간을 부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내가 모르는 궁금한 것들, 문제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잘 머릿속에 잡히지 않았던 개념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시간대에 내가 부족했던 것들을 꽉 채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각각 개인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과 일요일 이렇게 두 타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요일 날은 아침 시간대입니다. 이때 시간이 안 되는 경우, 뭐 교회를 가거나 뭐 따로 일정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수요일 7시부터 10시, 6시 50분부터 9시 50분 이 시간 이용해서 수업을 신청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시험은 우리 13일 개학하고 바로죠. 그 다음에 일요일은 17일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학 때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그대로 쉼없이 쭉 이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학기 때는 내신 위주의 빡센 수업이 진행될 거다. 1학기 때와는 다르게 2학기 때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좀 더 과제를 열심히 하고 2학년을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게끔 이제 공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학기 때 경험해 봤죠? 내가 이 정도 공부했는데 2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2학기 때는 그것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 1학기, 2학기, 2학년 올라가면서 3학년 올라가면서 이 과학의 경우에는 점점 난이도가 높아져요. 난이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내 공부 수준이 중간고사 때와 비슷하다면 결국 기말고사 때 2학년 때는 성적이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기 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하고 2학년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살짝 가미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이만 끝내고 이제 개학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